네, 안녕하세요. 외무영타 방송 2024년 12월 16일 방송입니다. 네, ICC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네, 손가락 게 아주 많습니다. 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재판관 판사님이 총 18분 계십니다. 일본 분이 재판소장님이에요. 아주, 네. 올해 2024년 3월 11일 날 임명이 되셨고요. 여기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보이시죠? 네, 이분이 아카네 도코모 재판관님. 대한민국 판사님도 계시죠? 여기 이분이십니다. 이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ICC는 전심, 1심, 항소심이 있어요. 상소심. 사실상 3심 제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1심과 항소심인데 전심이 있고 1심이 있고 항소심이 있으니까 네, 총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심과 1심에서는 재판관님이 3명, 3분이 들어가시고요. 이제 여러 한글 자료에는 뭐 전심인 6명, 1심인 7명이 들어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ICC 홈페이지에 보면은 영문 자료로 해서 3분씩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최종심에서는 재판소장이 포함돼서 5분이 들어가십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소장 직위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 ICC는 2023년 3월에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 대해서 네, 아동을 불법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긴 한 적도 있습니다. 아우, 어떻게 네, 이 강대국 국가 원수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은 러시아는 ICC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도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시행되기는 어렵죠. 네. 이 ICC뿐만 아니라 ICJ에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네,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잠정 조치로 이제 전쟁을 중단하라 뭐 이런 명령까지 내렸었는데 러시아는 듣진 않고 있죠. 네. 이게 ICJ나 ICC나 이 도덕적 비난은 가능한데 실질적인 이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한계로 작용을 합니다.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ICC 전체 분담금 중 15%인 37억 5천만 엔을 납부했다고 하죠. 하나로 333억 원. 2023년 가을부터 물밑에서 시작된 선거전에서 먼저 출마를 결심한 캐나다인 판사가 우세했지만 일본 정부 지원이 이번 선출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2011년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인용해서 일본 출신 판사 2명이 네. 제대로 된 변호사 자격이 없지만 일본이 5번째 예산 지원국이라는 이유로 낙점된 사례를 들었다. 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좀 이렇게 국제재판소 관련해서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네, 노력을 꾸준히 해왔죠. 네. 그래서 2011년에는 분담금을 5번째로 많이 부담을 했지만 2023년에는 네, 부담 비율이 1위가 됐다. 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서 결국 이렇게 네, 재판소장님도 일본인으로 뭐 선출된 뭐 그런 결과가 영향을 줬다. 네, 요미우리 신문에서 뭐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재판관님들은 이제 ICJ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그 사회적 지위가 지구적으로 높습니다. 네. 재판관 연봉이 이게 2000년대 초반 기준이거든요. 그때 당시로 2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우 높겠죠. 뭐 한 3, 4억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3억은 넘겠죠, 최소한. 4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게 보면 ICJ보다 좀 높네요. 네. 뭐, 현재 정확한 연봉은 모르겠습니다. 네, ICJ는 제가 현재의 정확한 연봉까지 알려드렸었죠. 그리고 이 각 재판관님이 유엔 사무 차장급 대우를 받으세요. 굉장히 높은 대우죠. 이 정도면 뭐 거의 국가 원수급 보다는 버금가는 네, 그 정도 대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외교관 수준은 충분히 된다. 대사급 대대 네, 그 정도 대우는 충분히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ICJ 판사님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백기봉 재판관님이 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서 ICC 재판관님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여기 이분이세요. 이분이세요. 뒤에. 네, 이분이십니다. 네, 백기봉 판사님은 네, 2024년 3월 11일부터 올해 초부터 2033년까지 긴 세월 합니다. 9년이죠. 여기가 임기가 9년이에요. 33년 3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시고요. 재임을 하게 되시고요. 이분 경력을 잠깐 보면 서울대 네, 법학 전공하셨고 콜롬비아 로스쿨 LLM 마스터 오브 로스 취득하셨고 한양대에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LLM 과정이 보통 이제 1년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2년간 검사로 재직하셨고 201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셨고 UN 마약 및 범죄사무소 네, 본부 및 CAP 지역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네. 자랑스러운 네, 우리 대한민국 판사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이제 아직 ICC 홈페이지에서는 현직으로 나오시는데 사실상 이제 임기를 보면은 이제 전직이 되신 것 같아요. 네, 퇴직을 하신 것 같고 2024년 3월 11일까지가 임기셨으니까 네, 2015년에 근무를 시작하셨고요. 선출되셨고요. 똑같습니다. 경력은 서울대 법학 네, 학사 하셨고 서울대 국제법 석사 학위 취직하셨고요. 그리고 고등법원 판사 하셨고 지방법원 판사 하셨고 네, 군사법원 판사 하셨고요. 런던 정치경제대학과 홍콩대학교에서 연구하셨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오스트리아 빈 대한민국 대사관 겸 상임대표부 UN 국제무역부위원회 법률고문 및 한국 대표로 근무하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국제법 석사 학위를 받으셨다 보니까 판사 네, 이런 분야로 나가게 되신 게 아닌가 네,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 8월부터 사전재판부에서 UN 국제판사로 재직하셨고요. 캄보디아 법원 특별재판부에서 규칙 및 절차위원회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국제법 관련해서도 경력이 많은 분이시네요. 전문성이 분명히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ICC 재판관으로 임명이 선출이 되신 게 아닌가 합니다. 네, 정창호 판사님 그 전에 최초의 한국인 ICC 재판관님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네, 송상현 판사님이십니다. 송상현 판사님. 네, 미소가 오늘 하십니다. 네. 이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봐보자면, 좀 더 봐보자면, 이분은 법학 교수 출신이십니다. 네, 조금 다르시죠? 위에 분은 검사셨고 판사셨는데,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 출신이시고요. 하버드, 뉴욕대학교, 멜버른, 웰링턴 여러 로스쿨에서 방문 교수로 가르치셨고요. 한국군에서 판사,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하셨고 뉴욕 로펌에서 외국인 변호사로 근무하셨고 한국대법원과 법무부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센터, 서울에 있는 소아 백혈병재단 공동창립자, 유니세프 한국회장, 무궁화 훈장도 수상한 경력이 있으십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ICC 대한민국 초대 재판관님이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 ICJ는 아직 대한민국 판사 재판관님이 안 계신데 ICC에는 이렇게 세 분이나 계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ICC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당사국 총회를 여는 모습이고요. 네, 이 위의 모습. 네. 그리고 ICC의 증거 보관소 모습입니다. 네, 열심히 일하는 설정샷이겠죠. 네,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증거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사람 일하는 곳은 대부분 사는 모습이 비슷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뭐 이렇게 관공서 가면 다 이렇게 보관들을 하십니다. 네, 여기가 ICC 건물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 전경이고요. ICC는 기본적으로 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이렇게 6가지를 공식 언어로 쓰는데 실제 워킹 랭귀지는 영어와 프랑스어 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는 항상 들어가요. 국제무대에서. 웬만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 이제 본사 헤드쿼터 외에 이제 국제 사무실이 있는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말리, 우크라이나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딱 느낌이 좀 오시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은 곳에 ICC 사무실들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있는 곳들에 이제 현지 사무실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세계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 연락사무소가 없을 수가 없겠죠. 뉴욕에는 이제 UN 본부도 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한 해 예산이 1억 8,708만 유로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약 하나로 약 282억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도에 일본이 낸 분담금만 해서도 뭐 300억 아까 그랬었죠? 그 정도 되는데 1년 예산이 282억이라면 이거는 좀 뭔가 좀 좀 뭐 오류라든가 또는 뭐 영이 하나 빠졌다든가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일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고 하고요. ICC가 만들어진 이후에 총 32건의 사건을 지금까지 담당을 하셨고 현재 30명의 사람이 도주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분이 사망으로 인해서 기소가 취소되었고, 그 중에서 32건의 사건 중에서 11건은 유죄, 4건은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눈길을 끄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구금시설입니다. 이제 ICC에 있는 구금시설인데, 원래 ICC는 예를 들어서 사형은 집행할 수가 없어요. 무기징역이 최고인데, 이 구금시설에 그럼 평생 있냐?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당사국 쪽으로 가서 이제 최종적인 형기를 다 마치게 되고, 여기는 임시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좀 삼엄한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구금시설이 어떤 특징이 있냐?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프레시 에어, 레크레이셔널 타임, 스포츠 액티비티스, 라이브러리 북스, 뉴스, 컴퓨터스, 그들의 사건에 대비한 컴퓨터, 그리고 퀄러티 푸드 앤드 패실리티스 포 쿠킹,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멘탈, 피지컬, 스피리추얼 웰페어 복지,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복지가 보장이 된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제공되고, 그리고 레크레이셔널 시간이 제공되고, 스포츠 활동, 그리고 도서관, 신문 뉴스, 그리고 컴퓨터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품질 좋은 음식과 그리고 요리 시설이 제공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면 ICC에서 기소되는 분들이 실은 국가 원수급 사람들이에요. 아니 최소 장관급, 최소 뭐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 그런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지른 범죄 또한 그 국가 단위 또 뭐 예를 들어 뭐 피해자가 나온다면 뭐 수천 수백 단위 뭐 그 이상 또는 그 이상 이런 범죄들인데 그래도 사형은 선고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2002년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어야 되고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처벌을 해보자 라는 국가들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재판관 선출은 당사국 총회에서 3분의 2가 출석하고 3분의 2가 동의해줘야 선출을 하고요. 재심 기한은 별도로 없고 이 특징이 이 상소심 재판부에서 사실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도 대법원에서는 사실 조사 안 하죠. 예를 들어 WTO도 상소심에서는 사실 조사 안 합니다. 거기서는 법률적 검토만 하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ICJ도 재심에서는 거기는 뭐 새롭게 발견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그건 뭐 알아볼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특이한 점이 최종심에서도 사실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약에 기소 연기를 요청하면 12개월 동안 기소를 중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검사 역할을 하시는 소추관, 부소추관은 똑같이 임기가 9년인데 재선은 안 되고 당사국 총회의 절대 다수 의결로 선출이 되십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걸석 재판이 인정이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ICJ 같은 경우에는 걸석 재판 인정되죠. 네, 본인 당사국의 네, 본인 해당 네, 재판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 유리하게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ICC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범죄 구성 요건을 개정을 채택하려면 당사국 총회에서 다수결 3분의 2의 네, 합의가 있어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 이후 범죄만 관할합니다.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 ICC 재판소에서 예, 판결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국가 간의 그 치열한 합의 끝에 네, 결정된 거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2001년에 뭔가 범죄를 저지른 국가 원수가 이 조약에 네, 합의를 해줄 리가 없겠죠. 네, 뭐 그런 부분 네, 여러 가지 네,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 설립협정 개정을 위해서는 8분의 7 이상의 당사국 찬성이 필요하고 최초 7년간은 개정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오늘 ICC 국제형사재판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부분 알아봤습니다.